김차홍 작가의 완전 천사 주는 신인 11번째 국민배당금제, 두 번째 삼삼정책의 노른자인 국민배당금제. 국민배당금만큼 입맛을 다시게 하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니까 자주 거론할 수밖에 없다. 국민배당금은 모름지기 삼삼정책의 노른자라 할 수 있다. 왜 하필 노른자일까?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삼삼정책 중에 알맹이다 보니 이를 꼼꼼히 생겨본 사람으로서 이 말이 가슴에 와 닿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있어 비장의 무기가 손에 든 돌멩이라면 허경영에게는 독보적 전략 자산인 삼삼정책이 있다. 삼삼정책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손본 백과사전적인 내용으로서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국민배당금 등을 손쉽게 지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책은 둘레에 톱니가 박혀있는 톱니바퀴처럼 정책끼리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정책의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정책이 탐난다 하여 정부나 정치인이 부분적으로 떼간들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삼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가혁명당의 명예대표로서 지난날 서울시장 보선에 도전장을 낸 바 있었고 2021년 8월 18일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의 복장을 한 채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하며 차기 대권에 도전장을 낸 세기의 영웅 허경영. 정책의 대가이자 1인자인 그는 지난날 유튜브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삼삼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강연을 해왔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천지를 뒤바꿔 놓을 정책 중의 정책인 삼삼정책. 이 가치는 엄청나며 학술적인 연구비로 치면 상상을 초월한다. 이 정책은 정치를 함에 있어 당대당 정책연합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계, 재계, 학계 등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제시한 배당혁명은 삼삼정책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을, 65세 이상이면 건국수당 7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2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보면 다쳤던 귀가 솔깃해진다. 국민배당금제야말로 중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국민배당금제는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이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이 아니다. 배당을 함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남발되고 있는 복지란 용어다. 배당이라 하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무턱대고 복지로 오게 된다. 복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후보자들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등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표심잡기의 대명사이다 보니 이젠 낡은 정치의 속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이에 속내를 훤히 알고 있는 허경영 총재로선 국민배당금제의 회의적인 사람에 대해 그렇게도 안목이 없느냐며 되레 다그치듯 꾸짖고 있는 입장이다. 국민배당금은 그림의 떡이거나 보고도 못 먹는 장떡이 아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다. 배당은 꿈이 아닌 현실로서 풍요 속의 빈곤을 해결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매월 150만원을 준다는데도 사람들은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줄 수 있어 준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삼삼정책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왜 유독 배당혁명에만 미온적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요즘과 같이 밝은 세상에 수치 개념 없이 무턱대고 배당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이의 재원은 충분해 배당을 하고도 남아돈다. 촌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당을 할 수 있어 배당을 한다는데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니 그게 문제가 아닌가? 국민배당은 국가 경영에 대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의 선심성 복주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인 허경영은 거짓말을 모르며 하지도 않는다. 이내 들통이 날 말을 왜 함부로 내뱉겠는가?
막상 그가 거금을 준다니 저마다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속고만 살았는지 묻고 싶다. 한민족이 하도 외침을 많이 받아 잠재의식 속에 피해의식과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일까? 기초노령연금이 말해주듯 푼돈처럼 주면 덥석 받고 국민배당금처럼 두둑하게 목돈을 챙겨주면 머뭇거리듯 주춤하다니. 죽어도 남는 돈에 대해 왜 의심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유와 영문을 모르겠다. 특히 노인에게 주어지는 220만 원의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어느 자식이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스스럼없이 내놓겠는가? 국민배당금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 효자돈이다. 이 돈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마다 생기가 돌고 가정이 화목해진다. 국민배당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신인 허경영의 확고한 신념은 계란의 비유법에서 자세히 읽을 수가 있다. 그는 인간의 삶 자체가 결코 삶은 계란이 이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배가 고프다고 당장 계란을 삶아 먹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의 품으로 껴안아주면 수많은 닭을 얻을 수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계란이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데 주목한다. 그런 의미에서 날계란이 마중물이면 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이 곧 국민배당금이며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신인 허경영이다. 정치 지도자로서 어찌 지혜롭다 하지 않겠는가? 사막의 오아시스이자 나라와 국민 경제를 살릴 보배로운 국민배당금제. 여기서 배당이란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뭘까? 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경영은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배당일 뿐 결코 복지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에 명문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책이고 보면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우린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가? 배당금 청구는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여서 잠시도 미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터놓고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소송의 대상이기도 한 국민배당금제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이의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여기까지 완전 천사 주는 신인의 11번째 단원 2번째 3.3 정책의 노른자인 국민배당금제였습니다.